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 색채 공감각에 대해서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색채 공감각,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색채 연상, 또 색채가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2차시 수업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공감각이다 하는 거는요, 이 색채 공감각이다 하는 거는 이 색채는 다른 감각들과 공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와 다른 감각들 간의 그 교류 현상을 우리는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각은 이런 자극을 받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에 적용되어서 반응하는데요. 이 색에 기반한 이런 감각을 우리는 공유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이 소리와 색채의 특성이 공유되는 것으로 이 색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 시각적인 이 공감각자도 있어요. 그래서 글씨 있죠, 여러분들. 이 글자의 색을 본다 하는 이런 공감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감각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 공감각자들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감각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장애인 것처럼 수비했다고 해요. 좀 안타깝죠. 굉장히 더 좋은 건데. 그래서 이런 그 공감각자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색채 공감각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색채 공감각자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있냐면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 화가들은 대부분 공감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감각자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공감각이라는 거는 이 색채가 이 시각 외에 인간이 다른 감각인 이런 미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 공통되는 특성에 있어서 감각 간에 서로 교류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미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후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청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촉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에서 서로 감각 간에서 교류되는 현상을 우리는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의 감각을 통해서 다른 감각 기관인 이것들을 이제 공감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 오감에 의한 공감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각에도 색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난색 계통들, 난색 계통의 색들의 미각은 단맛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한색, 어두운 색들은 왠지 쓴맛을 느낀다고 하죠. 그 다음에 회색 계통의 색은 색이 없겠죠. 무채색이다 보니까 색이랑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 미각에서는 이런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맛은 이런 그 난색 계통 이런 색들 뭐 딸기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가 있을까요? 앵두사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 단맛은 이런 난색 계통들이 많이 있고요. 신맛은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있죠? 그쵸, 레몬 하면 아우 쉬어 그러죠. 그런 것처럼 신맛은 이런 약간 그 연두나 이런 녹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짠맛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약간 무채색, 회색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쓴맛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커피죠. 커피하고 한약, 그 다음에 뭐 쑥,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쓴맛의 색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매운맛 하면 매운 거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고추장,
김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겨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배색에서는 검정색을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라면 중에 매운 라면이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그쵸, 신라면이 있죠. 신라면의 그 표지나 그런 것들을 보면 빨강에 검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운맛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패키지에나 이런 상품에다가 빨강의 블랙을 쓰는 이유는 매운맛을 더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배색을 합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라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강의 검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색채에서도 이 미각에 관해서도 이렇게 색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후각입니다. 우리가 향에서도 색을 느껴요. 왠지 이 오렌지다 그러면 약간 무슨 색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들? 약간 주황빛이 연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일락 향이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이런 보라색. 그 다음에 장미향 하면은 뭐예요? 로즈.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건이나 색에서도 향기를 느껴지는 이런 감각 현상. 이게 이제 후각에서 나타나는 향의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머스크향, 사향은 우리가 레드 브라운, 골든 옐로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요. 꽃향, 플로럴, 뭐 꽃향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로즈 핑크를 연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트 하면 약간 그린을 연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향 그러면 화이트나 라이트 블루를 이야기합니다. 밝은 그런 그 파랑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라일락 향 그러면 페일 퍼플인데요. 아주 엷은 보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내는 이런 화이트나 라이트 옐로우 아주 밝은 노랑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커피향은 이제 브라운, 세피아색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후각에서도 우리가 향에서 느껴지는 색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입니다. 청각은 음에서 색을 느껴지는 색이를 우리는 이제 얘기하는데요. 음에서 색을 느껴진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색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로는 색음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색음 현상은요, 소리를 통해서 색을 연상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막 색들이 연상되는 지각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빨주노초 파남보가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쾌한 그런 음악들을 틀어주고 여러분들이 색을 배색을 하시오 그러면 굉장히 그런 난색, 밝은 색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심오하고 어둡고 그런 저음의 음들을 쓰면 굉장히 색들도 이렇게 그 차가운 색 같은 것들을 배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각에서도 색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턴은 그래서 이 색의 분광 효과라서 발견된 이 7가지 색 있잖아요. 칠흑계. 이것을 색채와 소리의 조화론이라고 설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강은 도, 주황은 레, 노랑은 미, 녹색은 파, 파랑은 솔, 남색은 라, 그리고 보라는 시.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뉴턴은 이런 것들을 분광 효과로 해서 이렇게 색채와 소리라는 이런 조화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 색채 음악으로 발전을 했었고요. 또 이 카스텔이라는 이 사람은 이 색채와 음악의 척도를 연구해서 각 음계와 색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건 청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 청각에서도 우리가 이 공감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추상 헤어론을 중에서 악기의 음색에 대해서 서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강은 높고 맑게 부르는 이런 바이올린을 연상을 한대요. 그리고 이 주황은 이 튜바의 팡파레 음색을 연상을 하고요. 노랑은 점차 높이 올라가는 이런 트럼펫의 예리한 이런 음색 이런 것들을 노랑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밝은 파랑은 플룻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은 이 부드럽게 연주되는 이런 바이올린의 차분한 이런 중위의 이런 음색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와 음계의 관계는 있는 사람마다 다른 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인정은 되지만 이런 색채 음악에 대한 공통의 이론에 발전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주관적인 것들이, 이 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주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객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 설문 이런 것들을 해서 통계를 내죠. 하지만 이 색은 어디까지나 이런 주관적인 것들, 심리적인 것들이 꼭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촉각이에요. 이런 시각 외에서도 이런 촉각에서도 색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택감이다 하는 거는 이 고명도, 고채도의 색, 즉 밝은 그 톤의 색들이 이런 광택감이 납니다. 그 다음에 윤택감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깊은 진한 뭐 이런 색들을 우린 윤택감 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질감은 은혜색이에요.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한색, 차가운 색들, 회색 기미가 들어있는 색들, 싸늘한 느낌, 딱딱한 느낌, 그것들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질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친감은 진한 색이나 회색 기미의 색들을 우리는 거친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화의 작품들 보면 색들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그림에는 굉장히 그 진하고 회색 기미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거친감이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유연감은 따뜻하고 가벼운 라이트 톤 뭐 이런 색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점착감은 기름의 그런 끈적끈적한 느낌, 그래서 짙은 올리브 계통의 색들을 우리는 점착감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각에는 딱딱하고 부드러움, 매끄러움, 거침, 촉촉하고 건조한 이런 촉각적인 이런 감각이 이 색채로 그 느낌이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감촉은 이렇게 밝은 핑크, 밝은 하늘색, 밝은 노랑에서 쉽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이 강하고 딱딱한 느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채도가 낮은 이런 색채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랑하고 청록의 이런 한색 계통은 이런 촉촉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런 난색 계통의 색채는 상대적으로 건조해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촉각에서요. 그러나 이렇게 전달되는 이 색채의 촉각적인 특성은 이 표면 색채의 질감이라든가 마감 처리에 의해서 그 특성이 강조 또는 반감되어지므로 이 재료나 표면 처리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이런 색채와 촉감의 감성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색채 연상이에요. 우리가 색채 연상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색을 보았을 때 이런 심리적인 활동의 영향으로 어떤 현상이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빨강색을 보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아까 제가 1차 시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빨강 하면은 뭐 사과, 뭐 딸기, 정열적인, 뭐 섹시한, 뭐 여러 가지 활동적인,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의견 등에서 색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색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색인데도 어렸을 때 내가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강이 어렸을 때 나쁜 기억이 있어요. 뭐 그때 다쳤다든가 위험한 일을 당했던가 하면은 그 빨간색을 보면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오히려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억이나 사상에서도 이 색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빨강이랑 파랑, 노랑 이런 원색이거나 아주 선명한 색일수록 연상이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채 연상에는 색채 연상도 있겠지만 계절의 연상도 있고 종교의 연상도 있습니다. 이 빨강에서 연상되는 게 있어요. 이 구체적인 연상도 있고 추상적인 연상이 있는데, 구체적인 연상에서는 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연상들입니다. 구체적인 연상에서는 이렇게 태양, 불, 사과, 붉은 깃발, 피, 딸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상적인 연상에서는 기쁨, 강렬, 정열, 활동, 흥분, 위험, 혁명, 에너지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입니다. 주황은 구체적인 연상에서는 뭐 오렌지, 감, 호박, 당근, 저녁 노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상적인 연상에서는 화려함, 약동, 양기, 야심, 질투, 식욕, 쾌락,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 같은 경우에는 이 걸과 건강에 관계된 것들을 이 주황색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노랑입니다. 노랑은 구체적인 연상에서는 바나나, 유채꽃, 해바라기, 금, 금발, 개나리, 병아리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할 수 있고요. 추상적인 연상에서는 황제, 환희, 발전, 경박, 도전, 희망, 질투, 강명, 명랑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초록은요, 구체적인 연상에서는 뭐 전원, 초록, 숲, 밀림, 수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상적인 연상에서는 생명, 평화, 안전, 휴식, 건전, 희망, 풋내기, 촌뜨기, 도박 뭐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랑입니다. 파랑도요, 구체적인 연상에서는 뭐 물, 하늘, 바다, 사파이어, 푸른색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연상에서 들 수 있고요. 추상적인 연상에서는 이상, 진리, 젊음, 냉정, 경계, 영원, 침착, 추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보라입니다. 보라도요, 구체적인 연상에서는 포도, 가지, 나팔꽃, 라일락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상적인 연상에서는 고기, 권력, 창조, 우화, 예술, 불안, 병약, 신비, 고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양입니다. 하양은 구체적인 연상에서는 눈, 솜, 하얀 송이, 신부, 눈사람, 의사, 간호사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연상에 들 수 있고요. 추상적인 연상에서는 이런 결백, 소박, 신성, 순결, 청춘, 정직, 명쾌, 냉혹, 시작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연상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색입니다. 회색은요, 구체적인 연상에서는 구름이라든가 쥐, 재, 안개, 스님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요. 추상적인 연상으로서는 이런 중립, 중성, 평범, 우울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연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검정은요, 구체적인 연상에서는 밤, 연탄, 까마귀, 흑장미, 눈동자, 타이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상적인 연상에서는 반항, 죽음, 어두움, 침묵, 비애, 공포, 세련미, 중후, 금엄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연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절의 연상이에요. 계절의 연상은 지금 여러분들 계절이 어디에 해당이 되죠?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겨울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봄에 대한 얘기입니다. 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새싹이죠. 그쵸? 새싹이 돋아나고 신선한 느낌, 밝은 톤으로 구성되고 지금 한참 만개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동네에도 이런 개나리와 진달래가
아주 예쁘게 아기자기하고 온화한 느낌을 갖는 이런 표현들이 아마 여러분들 동네에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봄 하면은 떠올리는 것들이 이런 개나리꽃, 진달래꽃. 그래서 이런 배색들도 보면 이런 그 약간 밝은 색상들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고 요거는 파레트라고 그래요. 단색 파레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중에서 대표적인 색들을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이렇게 뽑는 이것을 색의 파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색이라는 말도 쓰고요. 이건 여름입니다. 여름 하면 이런 강렬한 원색, 선명한 이런 색들 이것들이 구성되어 있겠죠. 여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바다가 떠오를 겁니다. 시원한 이미지, 강한 이런 파라솔 막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단풍잎이죠. 그래서 가을의 이미지는 방금 이런 추수를 끝내고 난 후에 이런 풍성한 단풍잎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따뜻한 느낌의 이미지를 갖는 이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겨울입니다. 겨울 이미지는 굉장히 차갑고 이런 희박성과 무채색의 고요함을 나타내고 흰눈의 이미지를 표현하죠. 근데요, 아까 여름에서도 블루 계통이 나왔죠. 겨울에서도 이런 블루가 나왔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름의 블루는 굉장히 그 밝고 선명한 이런 블루의 색상이었다면 겨울의 블루는 약간 이렇게 채도가 낮고 명도도 낮고 한 이런 색의 블루입니다. 파랑입니다. 그래서 같은 색상인데도 이렇게 어떤 색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색조, 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지금 톤이란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톤, 색조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색의 배색의 시간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톤이라는 거는 색에서요. 명도, 채도가 복합되어 있는 색상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색의 배색이라든가 그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종교에 대한 연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있는데요.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성모, 숭배, 평화, 그래서 기독교 미술이라든가 그런 그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 이 청색으로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청색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대부분 이 부처의 옷, 불교 사원에 이런 황색으로 연상을 많이 하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는 초록이에요. 이슬람교는 이 모하메드가 입은 중요한 색으로 신성시되는 이 종교색으로 이 초록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색채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특정한 색에서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이런 연상이 전통하고 결부되지만 하나의 습관적으로 이런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서도 색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의 상징, 학문의 상징, 방위의 상징, 국가의 상징, 연령에 따라, 기호에 따라 이 색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의 상징입니다. 오륜 마크예요. 그래서 오류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올림픽을 했었죠. You are the world라는 그래서 세계는 하나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파랑은 유럽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이 노랑을 얘기하고 아프리카는 검정, 오세아니아는 초록, 아메리카는 빨강. 그래서 이 오색, 오륜 이런 말을 해서 올림픽 마크에는 이런 세계는 하나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륜 마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국기는 국가의 권위와 존엄의 상징으로 이 국가의 전통, 이상 이런
색과 모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국기들이 그 나라의 그런 선호의 색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하면 이렇게 흰색이나 청색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 하면 이런 색들 있고, 중국 하면 여러분들 다 알죠. 빨강, 노랑. 그래서 이런 선호 색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호색이 이렇게 초록에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루하고 레드, 그래서 적색, 빨강과 청색이 있고요. 브라질은 이런 황색, 주황, 초록 이런 것들이 들 수 있고요. 이탈리아는 이런 그 빨강, 하양, 초록 이런 파스텔 색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이 그 색채는 연령에 따라도 많이 다르대요.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랑, 빨강, 주황, 파랑, 초록, 보라 이런 순서대로 아이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요. 어른의 경우에는 이런 빨강, 파랑, 초록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또 기후에 따라서 이 색채 선호가 다릅니다. 색의 선호는 지역이나 환경이나 연령이나 이런 민족, 성별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나팅겐 민족은 이렇게 따뜻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난색 계열을 좋아하고요. 적색 시각이 발달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북부계요. 일조량이 적은 나라, 이런 나라는 한색 계열이 발달되어 있고 녹색 시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도 이 민족이 색을 선호하고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색채 조절입니다. 색채 조절은 심리적인, 생리학적인, 색채학인, 조명, 미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색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색채 조절의 그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색채 조절을 잘하면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냐면 자연스럽게 일할 기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체의 피로도, 특히 눈의 피로를 막을 수도 있고요. 또 일이 집중되기도 하고요. 일의 능률이 오르기도 하고, 또 전동과 청소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 건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채 조절의 효과는 여러 가지들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안전하고 색채입니다. 안전하고 색채에도 이 국제적인 언어로 사용을 해서 위험 경고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공공시설을 알리는 상징성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위험 방지, 긴급 사태에 이렇게 안전의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안전색은 안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안전 표지판은 의미 전달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보조 표시는 문자만 표시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그런 안전과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지시할 때 이 안전의 색채를 갖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고법 제12조에서는 이렇게 위험시설, 위험장소,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비상시의 지시나 안내사항, 안전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 표시는 이런 재해방지 대책의 보조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요. 눈에 잘 띄는 이런 안전색채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입금지라든가 금연에 그런 금지 표시를 8종류로도 나눠서 있고요. 인화성 물질이나 독극물 경고 표지도 15종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경 착용, 안전모자 착용 이런 지시 표시도 9종류가 있고요. 녹십자 표시, 비상구, 안내 표시도 7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산업안전 규격에서는 KSA 3501에서는 이렇게 8가지 색에 대해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빨강은 금지, 정지, 송화시설이라든가 고도의 위험, 하향류에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안전색으로 빨간색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 주황은 위험, 항해 항공의 보안시설이라든가
구명포트, 구명대를 쓸 때 이런 주황색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랑은 경고, 주의, 장애물, 위험물, 감정 경고를 할 때 이렇게 한국산업규격에서 이런 안전색을 쓰기도 하고요. 초록은 안전, 안내, 유도, 진행, 비상구, 위생, 보호, 피난처, 구급 상비, 의약품 이런 것들을 안전색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파랑은요. 특정 행위의 지시에 사실에 고지하거나 의무적인 행동, 수리 중, 유주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파란색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보라는 이런 방사능 표시라든가 방사능 유해물의 경고라든가 작업실, 저장시설, 관리시설을 할 때는 이 보라색으로 안전색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양은요. 문자 파란색이나 초록색의 보조색으로 통행로, 정돈, 청결, 방향 지시를 할 때 이렇게 보조의 색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검정은요. 문자나 빨간색이나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을 쓸 때 이렇게 하양 검정은 이런 보조색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산업규격에서 KSA 3501의 이런 안전색의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 표지판 안전 색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용된 의미를 갖는 색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언어 대신 의미를 가지고 이런 사인을 가지고서 전달 표시를 하기도 하는 이런 전달 기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시에는 이 공감각 가지고 실험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안전색채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